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가 참 다이나믹하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음봉을 그렸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뉴스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딱히 언급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 우리가 예전에 판단했던 그 SVB, 그 다음에 CS 사태 이후에 그 연준의 스탠스가 정해졌죠. 금리 인상을 계속 가속화해서 긴축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엔 SVB 사태를 우려했고 그게 확산되는 걸 걱정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좋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박스를 뚫고 상승 중입니다.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고 이평선이 발산되고 있어요. 이평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기술적 분석 책만 봐도 아시죠? 이평선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조정이 온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코스닥이 망하길 바라지는 않겠죠, 당연히. 조정을 보여도 좀 건강한 조정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게 횡보 조정이잖아요. 그게 엘리엇 파동에서는 또 플랫 파동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 좀 건강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 돌파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다시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그 저항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저항선 뚫으면 진짜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예전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됐을 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하락 횡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계속 횡보했잖아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때 봤던 추세랑 똑같은 거예요. 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거나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따라 나오는지를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걸 따라가 봐야겠죠. 자, 영상 끝부분쯤에 멤버십 공지가 간단히 있습니다. 찐팬 여러분들은 잠깐 끝나고 나서 잠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SVB CS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죠. 그래서 금리 하락 예상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펙 플러스 이슈가 있어서 좀 달라졌죠. 그건 또 뒤에서 알아보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증시 상승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SVB랑 CS 사태로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고 증시에 훈풍이 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 뒤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전지 관련 움직임입니다. 저는 스탠스가 그래요. 단기 상승이 과했습니다. 과했어요. 조정 구간이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조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어요. 간단히 그 핵심만 추출하면 양극재, 음극재, 동박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맺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무조건 미국 기업이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 분리막 전해액 셀 모듈은 미국에서 생산이 필수다라고 하면 이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겠죠. 이 두 가지 사항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대표적인 민주당 주도의 정책인 거예요. 바이든 그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축법이 발표됐는데 그 주도주가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다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거의 20% 넘게 상승했죠. 나노 신소재도 똑같습니다. 엔캠, LNF 등 이 주도주, 대장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크게 봤을 때 뭐죠? 증시 상승 전에 대형주가 상승한 다음 그걸 혹자는 용오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른 그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옆으로 갈 수 있겠죠. 옆으로 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증시 흐름에서 하락이 옵니다. 조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거의 에코프로는 강보합, 에코프로 BM은 약상승으로 끝났어요. 저는 제일 걱정인 게 그겁니다. 대장주들이 하락을 시작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장주가 하락하면 대장주를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로 끝나지만
이 대장주들이 하필이면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의 조정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개별 종목들이 튀기 시작하겠죠. 단 여기서도 바이오 섹터나 게임 반도체주,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제외한 대장주들, 코스닥 대장주들이 수급이 받을 수 있어요. 수급을 받게 되면 이 반사수혜인 거죠. 지수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또 뷰티풀 그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횡보 조정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폭락이 온다? 이대로 뭐 상승치를 다 반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승세가 끝나고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힘든 구간이 지속됩니다.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상승기를 끝내고 하락을 한다 치면 그때 정말 계단식 하락할 거예요. 그냥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계단식 하락했거든요. 계단식으로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네이버 지금 얼마 기간 동안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명하게 과매수 구간입니다. 이 모든 종목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조정이 좀 필연적으로 따라올 거예요. 그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럴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너무 벌어져 있고 당초 예상했던 연간 이익 전망치에 준하는 주가까지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목표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표가를 제시하면 그 목표가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항상 목표가는 높게 잡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 그 증권사들의 그 목표 주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확률적으로 당연히 조정이 올 만한 타이밍이고 어떻게 얘들이 조정을 그 불러올지 어떤 그 뉴스들을 언론에 뿌릴지가 걱정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갑자기 그 미국 선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오펙 플러스입니다. 오펙 플러스. 하루에 116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예방적 조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가 100불을 넘었다가 그 예전에 제가 유가 관련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0불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고 100불이 넘은 다음에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였죠. 이런 거는 그냥 국제 정세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기름을 뭐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락은 좀 필연적이었어요. 이때도 욕 먹었습니다. 9%대처럼 유가가 야 너 뭐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하면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진 다음에 지금 감산을 한 다음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미미합니다. 지금 뭐 오늘 6%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미한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곧 물가 상승이죠. 왜냐하면 기름은 모든 공산품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상승하면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이니까 물가 상승은 연준이 물가를 잡는다로 이어지잖아요. 3단 논법인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확률이 좀 변화했어요. 결국엔. 인상이 61%입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어요. 즉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그 물가 상승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최대 산유국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최대 산유국이 어딜까요? 예. 사우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대 산유국은 지금 미국입니다. 예.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의 상승도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뭐 점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감산을 발표해서 충격으로 오르고 있는 거지 실제 유가 그 원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야 되고요. 그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때는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 금리도 인하되고 있을 거고 경기도 좋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단 지금 이런 최대 산유국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전에 지금 유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감산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크게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어떠한 악재가 발생하면 그거랑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릴 겁니다. 악재가.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때 되면 뭐 감산해서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막 하락이 막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일 거다. 요런 뉴스도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기름이 콸콸 나온다. 현대판 연금술이다. 열분해유라는 게 있습니다. 열분해유 시장이 10년 뒤에 거의 한 4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5배죠, 5배. 5배가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나중에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뭐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불태워가지고 고온으로 가열하면 원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술이다라는 건데요. 초간단하게 관련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GS는 자회사 GX 칼텍스가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주의 제가 가지고 있죠. 자회사 현대오일뱅크가 10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하나솔루션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다. 요 GNC에너지 10분의 1 합성가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LG화학 10분의 1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간 약 2만 톤 규모래요. 이 2만 톤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 큰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외에 또 다른 작전주들이 있을 겁니다. 실컷 작전주 모아놨던 애들이 10분의 1 내가 테마주의하고 손들고 나올 거예요. 절대 따라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승이 나오면 그때 못 따라잡으면 그 다음 조정 때 잡으면 됩니다. 그런 걸 좀 기다려야 된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멤버십 찐팬분들에게 공지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중으로 카톡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 준비한 만큼 프로그램 완성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예, 많이 올렸어요. 좀 불안정했던 그런 작동하는 것도 좀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뉴스들이 좀 스팸이 온다거나 광고성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았어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 닉네임 지금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유튜브 닉네임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멤버십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 카페 닉네임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할 겁니다. 제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시면 찐팬이 아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저 찐팬인데 초대를 못 받았는데요 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 링크는 네이버 쪽지로 드릴게요. 이 사전 테스트에 도움을 주신 소고기는 등심님, 김정현님, 안경빨님, 장승똥님, 플라이정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